예, 우리가 ex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을 알아보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im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im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의 핵심은 뭐 implicit distribution을 모델링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VA는 explicit 한 것을 distribution을 모델링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간 계열들은 implicit distribution을 모델링 한다. 이런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딥제너티브 모델의 텍소노미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가져와 봤는데 우리 딥러닝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익스프레션 파워를 쓰는 것이죠. 익스프레션의 파워고, 어떻게 보면은 펑션 익스프레션은 뭘 익스프레션 하는 것이냐가 뭐 중요할 텐데, 데이터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시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관점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뭐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 뭘 레프레젠트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면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는 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approximated 된 펑션을 표현할 수 있죠. approximated 펑션을 표현한다. 그러면 approximated 펑션을 표현하는데, 우리 뭐 예전에 VA에서도 디스커션 잠깐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뉴럴 네트워크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펑션은 뭐든 어떤 펑션이든 된다는 얘기죠. 어떤 펑션이 되니까 density, probability, density 펑션도 얼마든지 over the support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approximate 하는 것도 당연히 이 뉴럴 네트워크의 영역 하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목적으로 제너러티브 모델링이 쓰이는 거죠. 이 목적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이 쓰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density 펑션을 directly approximate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VA 같은 경우에서는 variational distribution도 혹은 모델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정해놓고 있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explicitly mention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VA에서의 approximated 된 펑션은 뭡니까? VA에서의 approximated 된 펑션은 즉 인퍼런스 수식인 거죠. 인퍼런스 수식 포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커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때 또 얘기했습니까? 블랙박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도 관련된 영역을 해왔던 부분인 것이죠. 블랙박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부터 쭉 인퍼런스를 뭐 자유롭게 이제 완전히 그 explicit 데리베이션을 쭉 이렇게 하는 거를 반대 이제 approximate 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 왔고요. 아이고 떨어졌네. 그 다음에 현재에서는 펑션이 approximated 된 펑션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뭘로 달라졌냐? prop density 펑션으로 달라졌다. density 펑션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density 펑션에 이 approximate 되어 있기 때문에 explicitly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죠. 표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하에서 예를 들면 이 레이턴트 모델 그 자체에 대한 likelihood 계산이 어렵다. likelihood 계산이 어렵다. 대신에 뭐가 가능하느냐 해서 여기서는 representation을 배운다기보다는 뭘 하느냐? 샘플링 태스크를 수행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이 갈라짐이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요 영역은 여기 있는 이렇게 해서 explicit density 모델 이 이하 영역들이 커버리지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implicit density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요 영역에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특히 이번 주차에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은 이 영역이 되겠다. 간, VAE, 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뭐 아직까지도 볼륨은 상당히 많은 형태로 이렇게 논문이 연구가 되고 있지는 하지만 이 끝단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노력들이 여기 이제 끝단의 다른 형태의 모델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충분히 강의나 리뷰가 필요한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예, 앞에서 VAE를 마치면서 VAE에 대한 디스커션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뭐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달아서 보신 분들은 뭐 아마 어느 정도 디스커션이 됐던 영역이겠죠. 이 트래디셔널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컨주거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에 대해서 물론 non-conjugate distribution을 프라이어로 활용하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대한 논문도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적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뭐 널리 쓰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퍼런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쓰는 그런 트래디셔널 VI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BA도 마찬가지로 트래디셔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영역 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그 인퍼런스 과정에서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를 쓴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그런 내용에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도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세팅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BA도 여전히 still explicit likelihood func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Q 펑션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Q 펑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양한 민필드 가정이라든지 뭐든지 하면서 점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뭐 이제 전형적인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계열에서의 문제점인데, 이게 결국엔 잘 다루려고 했었기 때문에 Q 펑션을 이제 Q 펑션을 뭐 다양한 어썸션을 한다. 을 부여. 다양한 어썸션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어썸션 중에 가장 강력한 민필드 어썸션도 강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썸션은 Q가 어떤 형태인 디스트리뷰션을 정한다는 것이죠. 픽스하는 것이 되겠다. 고정한다는 것이 되겠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계열에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Q를 옵티마이즈 한다고 하지만 Q를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은 뭐 우리가 이거에 원래부터 따라온다고 하면 EM이 되겠죠. EM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다루는 데서 생각을 하면은 그 E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베리에이셔널 EM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expect와 M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엘보가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엘보가 발생하게 된다.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그래서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하는 엘보를 하는 이상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우린 다이렉트 옵티미제이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이렉트 옵티미제이션 안 하고 우리는 오로지 로어 바운드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에 멈추고 있다. 바운드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가정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바운드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에 멈추고 있다. 그 exact likelihood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플리시트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뭐 가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옵티말 프라이어, 임플리시트 옵티말 프라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계열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간의 형태와 유사해지는지가,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활용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예전에 그 마지막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 익스플리시트 딥 제너러티브 모델 위크에 있는 것이죠.